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그 TDCS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ACS나 뭐 DCS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와 관련된 연구들은 제가 따로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직류전류를 사용하는 이 TDCS 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사용한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이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4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에노드 TDCS 그리고 양극 자극이 들어가는 에노드 TDCS 그리고 음극 자극이 들어가는 캐소드 TDCS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이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실험은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총 2회 진행되었으며, 그 실험은 각각 서로 다른 날 이제 5일의 간격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아이즈 오픈, 그리고 아이즈 클로스 모두 사용되었고, 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어, 15분 동안 이 눈을 뜨고 30초, 눈을 감고 30초를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했었고, 이 뭐 자극 전 이제 15분 이제 쉔 스티뮬레이션을 인가받고 다시 애프터 쉔 컨디션의 자극 인가받고 실제 자극 에노드 혹은 캐서드 자극 인가받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다시 인가받는 순서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우선 에노드 TDCS, 캐소드 TDCS 그리고 쉔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 전극은 P2, P4, P6 이 세 채널을 덮을 수 있는 사이즈의 하나의 큰 전극을 이제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하였고 그리고 음극전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삼각근이라는 델토이드가 삼각근이라는 건데 그냥 오른쪽 어깨 쪽에다가 그냥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 세기는 1.5mA, 자극은 1.5mA였고 자극은 총 15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50Hz 노치 필터를 적용한 이후 2에서 50Hz에 대한 밴드 패스 필터링 그리고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각 데이터를 30초 단격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한 이후에 어, 이 해당 이 세그먼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의 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파수별로 밴드별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자극 조건에 따른 뇌파의 변화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자극 조건에 따른 그리고 주파수 밴드에 따른 이제 주파수 파워 변화를 나타내고 이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노드 TDCS 그리고 캐소드 TDCS의 주파수 대역별 어, 주파수 파워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알파 대역의 에노드 조건에서의 알파 대역에서만 이런 유의미한 좀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제 리포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알파 대역의 이제 자극 후 조건과 쉼 조건, 애프터 쉼 조건의 이제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아이즈 오픈, 아이즈 클로스에 대해서 모두 다 나타낸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캐소달 TDCS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제 에노달 TD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후두엽 혹은 이제 프론탈, 뭐 센트럴 이런 영역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아래 그 방금 전 보여드린 토포맵 결과를 이제 플롯해서 나타낸 결과인데요. 위쪽에 있는 이 두 그림이 각각 아이즈 오픈 클로즈의 에노달 TDCS 컨디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캐스달 TDCS 컨디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노다 TDCS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 오픈이건 아이즈 클로스건 특정 이런 채널들에서 자극 전 검정색, 이 자극 전 주파수 파워 대비 자극 후 이 붉은 선으로 나타낸 이 자극 후 컨디션에서 어느 정도 주파수 파워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캐스터 TD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즈 오픈이든 클로스든 그리고 각 채널별로 보아도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결과는 이 아이즈 오픈 컨디션 그리고 알파 대역에 대한 이 각 측정 시점에 따른 주파수 파워의 각 변화를 나타내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알파 대역의 각 시점별 그 ROI를 구분하여서 이제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에노다 DCS 컨디션에서 이게 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아이즈 오픈 그리고 아이즈 클로스에 따라서 나눠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즈 오픈 컨디션 그리고 아이즈 클로스 컨디션 모두 에노다 TDCS에서 그래도 좀 더 이 포스트 TDCS 조건에서 조금 더 뭔가 좀 뇌파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일례로 요거를 정량화해서 나타낸 이 에노다 TDCS 조건의 이 뇌파 측정 시점별 ROI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확인한 걸 확인했을 때에도 이 파라에탈 그리고 이제 프론탈 영역에서 이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노다 TDCS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파수 파워 변화의 트렌드를 확인을 한 결과 아이즈 오픈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파수 파워가 증가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주파수 파워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아이즈 클로스 조건 같은 경우에서만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직후 이 주파수 파워가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이런 효과가 약한 한 8분 정도 가량까지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노드 TDCS가 캐소드 TDCS 대비 이제 주파수 파워 레스팅 스테이트의 알파 대역 주파수 파워를 이제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였다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이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러다임이랑 큰 틀 자체는 매우 첫 번째 논문과 매우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인가됨과 동시에 이제 뇌파를 측정했다는 것이 이제 앞선 논문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3.4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총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실험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eyes open 그리고 eyes close를 이제 2분 동안 반복하면서 계속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숫자로 넘버링 되어 있는 거와 동일하게 이제 1번 첫 번째로 베이스라인 그리고 쉔, 포스트 쉔 그리고 에노드 혹은 이제 뭐 쉔 컨디션에 자극이 인가되는 동안 측정되는 것 그리고 이제 포스트 TDCS 컨디션 이 순서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TDCS 조건은 앞선 연구와 달리 에노드 TDCS 그리고 쉔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뿐이고요. 자극 배치 같은 경우에는 에노드 전극, 양극 전극을 P4에 그리고 음극 전극은 이제 오른쪽 어깨에 부착을 하여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모든 피험자 동일하게 1.5mA로 인가되었고 총 15분 동안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뇌파는 총 18채널을 통해서 이제 측정이 되었으며 측정된 데이터에 50Hz 노치 필터를 적용한 이후 3에서 60Hz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이 각 데이터들을 2초 간격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이후 이제 주파수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측정된 데이터 중 O2 채널에 대해서 eyes open 그리고 eyes close 컨디션에서의 이제 각각 베이스라인, 쉔, 포스트 쉔, 에노드 듀링 TDCS 그리고 포스트 TDCS의 이제 주파수 파워를 이제 플러스로 나타낸 결과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eyes open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검은색의 베이스라인 대비 빨간색의 듀링 TDCS 조건에서 좀 더 이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eyes closed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대비 이 포스트 TDCS 조건에서 보다 이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각각 eyes open 그리고 eyes closed 조건에서의 이 채널별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다 확인을 해서 나타낸 결과인데요. 우선 이 AS라고 표시된 거를 이제 그냥 during TDCS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이 PAS 같은 경우를 이제 post TDCS로 이제 봐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S 1, 2, 3, 4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분 간격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eyes open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during TDCS 조건에서 이 세타 그리고 알파 대역에서 좀 다수의 채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이제 증가가 확인이 될 수 주파수 파워가 변화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세타 대역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TDCS에서도 조건에서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eyes closed 조건 같은 경우에는 감마 대역을 제외한 뭐 세타, 알파, 베타 대역 모두 이제 during TDCS 그리고 post TDCS 조건을 가리지 않고 이제 되게 다수의 채널들에서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 주파수 파워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O1 채널에서 이제 eyes closed 조건의 주파수 파워, 주파수 밴드별 이 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주파수 파워의 변화 그리고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데요. 세타 밴드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이런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타랑 감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알파 그리고 베타 대역에서는 이 during TDCS 자극이 인가됨과 동시에 순간부터 이제 자극이 종료된 직후 일정 시간까지도 이런 주파수 파워의 유의미한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선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 during TDCS 조건에서 이제 resting state에서 이제 알파 대역이 eyes open 대비 closed에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난다 이런 게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가 좀 더 메인리 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베타 대역 역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레터스에 실린 저널로 엔지니어링 앤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임팩트 팩터 3.92 Q2에 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작성을 한 연구, 제가 이제 작업을 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연구의 목적 자체는 다르지만 이 연구를 이제 설계할 때 앞서 말씀드린 논문 1,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해서 뭐 패러다임 설계라든가 전처리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거를 보려고 하는지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참고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셉도 많이 좀 겹쳐서 이제 세 번째 논문으로 들고 오게 됐습니다. 해서 이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 제한 어떻게 보면 그냥 장비 검증을 위한 연구였고요. 전류 제한 커런트 리미터라는 그 기술 기반으로 이제 개발된 TDCS 장비가 실질적으로
이 TDC 기존에 잘 알려진 대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의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를 성공적으로 이제 변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인 연구였습니다. 실험은 총 이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험 패러다임은 앞선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레스팅 스테이트, 아이즈 오픈, 클로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측정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시퀀스는 이제 오른쪽 아래 이 그림과 같이 베이스라인, 쉔, 포스트 쉔, TDCS, 포스트 TDCS 이제 이 순서로 이제 1분 30초 동안 눈을 떴다가 감는 것을 이제 4번 반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실험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TDCS 조건은 이제 에노드 TDCS 그리고 쉔 이렇게 두 조건이 있었고요. 자극 전극의 배치는 양극 전극을 P4 그리고 음극 전극을 이제 라이트 델토이드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 부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극 세기는 1.5mA, 자극은 총 12분 동안 이제 인가가 되었고요. 뇌파 전극 같은 경우에는 총 18채널을 통해서 이제 측정이 되었으며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3.5에서 50.5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한 이후 이제 각 데이터를 3초 간격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이후 이 각 세그멘트별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간 구간은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제 네트워크 메저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패스 랭스라는 이제 두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한 거에 대한 정량 분석 결과인데요. 우선 이 논문을 작업하면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할 때 이제 저희의 전극 위치 자체가 이제 P4 채널이었다 보니까 이 해당 전극과 인접한 채널인 PA 채널 그리고 O2 채널에 대해서만 이제 별도로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이다 보니까 이제 각 개별 피험자의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를 별도로 이제 다 찾아낸 다음에 이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에 대해서 이제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분석한 결과 아이즈 오픈 컨디션에서는 이제 자극 전 베이스라인 대비 듀링 TDCS 그리고 요 O2 O2 채널에서는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포스트 TDCS 그리고 이제 두 채널을 이제 에버리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에는 이제 포스트 TDCS 조건에서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파수 파워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즈 클로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통계적인 유의성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두 논문과 전반적으로 반대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요.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즈 클로스드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아이즈 클로스드에서는 이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결과들이 리포트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즈 클로스 조건에서 이런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이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아이즈 오픈 대비 클로스드 상태에서 이미 충분히 이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증가를 해서 자극으로 인해 더 이상 증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특히 이제 이 셀링 이펙트라고 하는 그 천장 효과라는 것을 근거로 이제 요런 경향성을 이제 설명을 해서 논문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앞서 들고 오진 않았지만 이제 TDCS 혹은 TACS에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혹은 이제 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셀링 이펙트라는 것을 근거로 이제 이러한 경향성을 설명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케이스로 셀링 이펙트 때문에 아이즈 클로스 조건에서는 이런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특정 채널을 스페시픽하게 좀 보기는 했었는데, 이런 결과를 레포트하기 전에 50피탈 에리어를 모두 에버리지해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에도 이 결과의 전반적인 이 에버리지, 그러니까 자극전 대비 포스트 TDCS 조건에서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향 자체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던 상태입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아이즈 오픈 그리고 클로스드 조건에서의 각각 이제 네트워크 매저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위에 있는 이 두 개가 이제 클러스터링 코이션트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두 결과가 이제 패스랭스를 나타냅니다. 이 네트워크 매저 같은 경우에는 뇌의 이 전반적인 이 커넥티비티라든가 이제 네트워크, 뭐 연결성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특정 채널들만 따로 추려서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고 전체 채널을 모두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 아이즈 오픈 조건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자극 후 조건에서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 PSD, 그러니까 주파수 IF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매저의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하였을 때, 저희가 이제 성능의 뇌파 변주 효과를 이제 검증하고자 하였던 커런트 리미터 기반의 TDCS 장비가 충분히 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뇌파 변주 효과가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논문들을 이제 발표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인디비주얼하게 이제 채널을 쪼개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정량 분석 같은 뭐 정량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유독 이 5원 채널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결과를 리포트하게 됐었는데, 해당 논문에서 총 뭐 18개 채널 중에서 왜 5원 채널을 이렇게 메인으로 붙잡고 이제 분석을 해서 해당 결과를 리포트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서, 이 18개의 채널 중에 굳이 왜 5원 채널을 기반으로만 이제 정량 분석 그래프를 그려서 리포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이 돼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별 채널별로 주파수 밴드별로도 다 쪼개서 되게 디테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를 하였는데, 디스커션 파트나 결론 파트 모두에서 이 개별 채널 결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크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게 채널별로 쪼개서 봤더라면은 뭐 ROI별로 뭐 이런 뭐 다수의 뭐 채널들이 몰려 있다던가 이런 디스커션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그렇게 이렇게 개별 채널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크게 덩어리로 ROI를 구분을 해서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 결과에 따른 디스커션을 이제 뇌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따로 언급이 돼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